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선생님의 경력, 혹은 수강생들의 평가, 아니면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좀 편하긴 한데, 네. 실제로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업로드하는 네. 수업이랑 실제 하는 수업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네. 어떤 거를 보고서 선생님 판단할 수 있죠? 일단 경력 부분에서 이제 학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선입견은 없어요. 선입견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한국 시스템이나 어느 시스템이든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적이 학창시절 때 나왔던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자기랑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 비슷한 건데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선생님들은 아까 말한 대로 빡세게 이렇게 시키잖아요. 소위 말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이렇게 유도해서 수업을 이끌어 가야지 학생들이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끄집어내야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예. 옛날에 대학원 같은 데 있을 때 네. 같이 동료 선생님들 중에서 이분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이 이 정도의 양은 소화를 해야 된다면서 완전히 강압적인 스타일로 가르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그렇게 공부했으면은 본인은 그냥 지금 아마 그 전국에서 1등하고 세계 1등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못했던 거를 갖다가 네네. 학생들한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학생이 수업을 예를 들어서 2시간 반을 들으면은 네. 어떻게 2시간 반 동안 100% 집중을 다 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나 상호 소통하는 수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리꽂는 그런 환경에서는 어느 누가 2시간 반 동안 집중을 유지합니까? 이건 성인들도 안 돼요. 성인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아이들은 더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못했다고 네. 아이들한테 모멸감을 주고 인신공격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네. 이런 선생님들이 꽤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빡센 선생님. 네, 빡세죠. 빡세기로 유명하셨던 분 아니에요. 저도 기억나는데. 이분 빡세기로 유명해요. 싸늘해요, 싸늘해. 싸늘하죠. 선생님들한테도 싸늘하게 해요. 네. 근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본인은 그렇게 안 했으면서, 본인도 그렇게 못할 거면서, 학생들한테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학생들이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장에, 원래 이런가 보다. 당장에는 이렇게 옳은 말씀을 따라줄 수 있겠지만, 학생들도 느끼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네. 눈치 빠른 애들은 한 2달이면 눈치챕니다. 2달도 한 거예요. 네. 이건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는 선생님도 쇼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고개만 끄덕거리고 조용히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은연중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눈치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면요. 어떤 시스템에 가든 자기 자신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 맞는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눈치가 빠르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접어듣고 그 시스템만 혼나지만 않게 하고 자기가 할 건 하는 이런 학생들이 어떤 시스템이든지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반대쪽으로 이제 눈치가 좀 적은 학생들은 지도를 잘 해줘야 돼요. 이런 학생들을 그 빡센 선생님한테 데려가면은 이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고 수업 잘 안 되고 공부 싫어하게 되고 이제 그 집중력 떨어지고 나쁜 공부 습관이 오히려 들게 되는 고지고대로 믿는 학생들은 그렇죠. 더 힘들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이런 아이들이 정말 그 좋은, 그러니까는 소통하는 그런 곳에 보내고 오히려 좀 느슨하다고 느끼는 이런 곳에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다 맞물려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빡센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재를 그냥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교재를 쓰고 조용하게 정해지니까. 수업할 때 조용하게.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학생들한테. 예. 질문 안 나오니까 편하고. 네, 질문 안 나오니까 이 기본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네. 종종 예. 영어에 대해서 저비는 낮은 선생님도 있는데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네, 많아요. 그분들은 질문에 대해서 즉흥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하죠. 싫어해요. 네. 네. 질문 싫어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 싫어하고 네. 나중에 질문하라고 하든가 네. 나중에 질문 짜증내요. 짜증내고 짜증내요. 어디서 그딴 질문하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네. 돌려서 조용히 해. 네. 빨리 진도 나가야 돼. 뭐 하고 이렇게. 그죠? 네.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된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또 이제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아, 커리큘럼.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 커리큘럼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커리큘럼이 뭐야? 제가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커리큘럼을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면 짜증을 내시거나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비슷해요. 이제 졸려 하시거나, 네네. 뭐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이 뭘까요? 여러 대화를 해본 끝에 제가 생각한 거는 교재 난이도. 맞아요. 예. 랑- 어떤 교재? 컨셉이에요. 네, 컨셉. 터플이냐, 디베이트냐, 예. 영어 교과서냐. 네. 이 중에 골라. 딴 거는 커리큘럼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예. 이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커리큘럼이랑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공유되는 것도 있죠. 교재를 어떤 스타일을 쓰냐, 어떤 난이도를 쓰냐 이건데 선생님들이 말하는 이제 커리큘럼의 교재라는 것은 네. 교재 컨셉이 아니에요. 이게 토플 유형이냐, 네. 탭스냐, 이게 뭐 디베이트 교재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좀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탭스, 토플, 뭐 SAT도 포함될 수 있고요. 수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거 토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름은 많잖아요. IELTS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영어 시험 다 가져와도 유형은 다 똑같아요. 한국말로 써있든지 영어로 네. 써있든지 유형이 똑같습니다. 유형이 똑같아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 똑같은 유형 가지고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그 교재 컨셉을 말하면 안 된다고 네. 실제 가르치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거죠? 이게 좀 거친 말은 아닌데요. 네. 좀 따끔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애가 토플 배운다고 왜 미국 유학 갈 수 있게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SAT 공부한다고 그 미국 대학교에, 이제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GMAT 같은 거 이제 고등학생들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원 갈 때 보는 시험인데, 그거 본다고 대학원 가는 거 아니고요. 그 시험 문제, 어떤 특정한 시험 문제를 공부한다고 아이들의 실력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 실력은 여기 있고요. 그 시험을 일반적으로 보는 건 여기쯤의 실력이 있는데, 그걸 가르친다는 건 절대로 이걸 못 가르치고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난이도의 다른 문제 유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 토플을 가르친다. 그럼 토플 유형의 문제를 가르치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가르치고요. 토플 문제보다 쉬운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실력에 맞춰서. 근데 토플 가르치면 문제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게끔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아주 난이도가 낮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고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토플이나 어떤 특정한 시험을 가르치는 거는 그 시험을 실제로 볼 때 공부하면 됩니다. 맞아요.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그 시험을 특정하게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 시간 낭비죠. 그리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광고하는 학원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사실과 괴리가 있으니까 이러한 학원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토플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아시잖아요. 그 대치동 근방에 토플 학원 꽤 있잖아요. 예. 이게 말이 토플 학원이지 실제로 토플 텍스트가 아니에요. 네. 문제 유형만 토플이라고 하는데 문제 유형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제 물어보고 네. 세부사항 확인하고 네.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능이든 탭스든 토플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네. SAT든 다 똑같아요. 고등학교 지문 시험도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말만 그냥 토플 거르는 거예요. 네. 학원 컨셉상. 근데 이거를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맞는 교재를 쓰냐 이거죠. 네.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 근데 그러면 또 뭐 렉슬이 어떻고 이게 뉴베리 수상작이냐 커더컷 수상작이냐 이거를 따지시면은 곤란합니다. 이게 뉴베리든 커더컷이든 아니면 수상을 못했든 간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게 무슨 문제집이 터플 유형이든 탭스 유형이든 뭐 유형이든 문제 유형 다 비슷해요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커리큘럼은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교재를 쓰고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소통하면서 가르치냐, 일방적으로 가르치냐, 점차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네. 양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거냐, 네. 이런 게 커리큘럼이지 영어 교과서로 수업하는 거냐, 아니면 탭스 교재를 수업하는 거냐, 토플 교재를 수업하는 거냐, 이게 커리큘럼이 아니고